물결만큼이나 험난하고 고달팠던 미주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사. 지금도 미주 지역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들 정신을 기리기 위해 미국 5개 주의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우린 미국 5개 주를 찾아다니면서 박용만, 승만, 장이환, 전명훈, 노인, 안창호, 서재필 이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애국지사들의 소결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미주 지역 최초로 한인 사회가 만들어진 하와이를 찾았다. 하와이로 한인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04년 1월 101명의 한인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건너가면서부터이다. 당시 남자가 69센트, 여자는 5센트를 임금으로 받았고 매우 고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자신 임금을 상해 임시정부의 운영자금으로 송금했다. 중국에 세워진 임시정부의 운영자 중 상당액이 하와이 이민 한인들이 보낸 성금이다. 그렇게 시작한 하와이의 독립운동은 이후 이승만 박사와 함께 양대 지도자였던 박용만 선생에 의해 주도됐다. 당시 박용만 선생이 독립운동의 기반으로 삼았던 아후이마누 마을. 이 사진을 보시면은 1914년 선생은 이곳에 조선국민군단을 편성하고 그 부설로 산노병학교라는 사관학교를 개교했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독립을 이루려던 이승만의 노선과 달리 박용만은 군사력을 통해 조계 광복을 쟁취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 그 국민군단의 훈련지 혹은 야영지 또는 막사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일단. 지금은 주택지구로 변한 아후이마누 언덕. 그러나 한때 이곳에서는 411명의 병력이 해외 무장 독립운동 조직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 주도적 역할은 물론 조선국민단을 조직한 박용만 선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1914년 8월 29일 작성식 때에는 103명의 학교로 출발했으나 한때는 311명까지 증가해 정규 군대 역할을 했으며 1916년 12월까지 약 2년여 동안 활동했다. 당시 조선국민군의 학생들은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고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독립군이라는 자부심으로 부국 광부대한 염원으로 그들은 지칠 줄을 몰랐다. 네, 이 지역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박용만 장군의 국민군단의 위치와 그리고 병영 있었던 자리라고 저희가 확인합니다. 지금 저기에 뒤에 보시면 저 공사하실 뒤에 보시면 저 산맥의 구조가 저희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진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장소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소지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후이마누 지역의 국민군단 장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아후이마누 언덕을 떠나 우리는 록 에비뉴의 대한인 국민회 회관을 찾았다. 우리 아버지는 창풍환이에요. 창풍환인데 평양에 나왔어요. 그때는 하와이 다른 섬에 일하다가 소상 갔대 말이죠. 그때부터서 많이 한국만 행동했어요. 대한인 국민은 일제에 유린된 조국의 독립운동을 미주뿐만 아니라 시리아, 만주, 국내까지 광범위하게 전개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관이다. 시 건물로 이전한 것은 1964년. 원 건물은 1909년 밀러 스트리트 1314번지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와이 주정부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국내 한인 사회의 자치 제도를 발전시켰던 대한인 국민회. 그 역사성으로 볼 때 본래 건물 자리에 사적지 표시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바로 이 자리는
314 밀러 스트리트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1909년부터 대한민 국민의 하와이 지방 중에 통행 건물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곳은 하와이에 이민 온 강의 교민들의 교육과 신앙을 위해 이승 박사가 창설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이 박사는 이곳을 하와이 독립운동의 장소로 활용했다. 광복회 부회장님이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가족지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걸 올려서 큰 표식을 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많은 지도자가 아주 탁월한 분이 여기 오신다 하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 그분 원래 이제 오실 때는 우리 박용만 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 이승만 박사를 초청해서 오시기도 그래요. 네.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와 함께 하와이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활용된 것은 한인 기독교였다. 그곳을 찾아 우리는 다시 리리아 스트리트로 향했다. (1908년) 처음 설립된 후 1938년 현재의 위치에 신속한 한인 기독교회. 교회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보 1호인 남대문을 본떠 지어졌다. 이 건물이 1938년에 그 기공한 교회예요. 그런데 처음 교회는 82년 전에 스쿨 스트릿에 이 박사님과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멤버가 되셔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938년도에 이쪽으로 와서 이 건물을 이제 지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80주년 기념 행사를 1998년 12월 6일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이 이제 벌거지가 먹고 헐어져서 이 호놀룰루시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지금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 게이트를 상하시고 있어요. 신앙 통해 간절히 독립을 기원하던 이민자들의 숨결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듯했다. 1938년도에 교회를 저쪽 스쿨 스트릿에서 옮겨 지을 때에 이 등을 달았던 거죠. 1938년도에 건물을 시작할 때 이 한국 심벌 태극막을 교회 본당 바로 그 뒤가 되죠. 거기에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떼서 이렇게 놨습니다. 한인 기독교회는 한국식 건축 양식으로 널찍한 대지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지금도 그 역사와 위용을 실증하고 있다. 또한 교회 옆에는 우남 이승만 박사 기념관과 독립기념관이 있고 기독교 선교 사업을 펼쳤던 이승만 박사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하와이 지역을 싸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독립기념관과 동상까지 세워져 있는 이승만 박사에 비해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의 선각자 박용만 선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념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와이를 거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노동 이민으로 하와이에 온 한인에게 미주 본토로 진출하는 관문과도 같았던 곳 샌프란시스코는 한인들이 상항이라 불렀던 역으로 구한 말부터 한인 이주민이 집단 거주하기 시작했다. 한인 정착지는 다운타운의 페리뷰를 중심으로 그 인근에 형성됐다. 먼저 대한인 국회 회관이 위치했던 페리 스트리트를 찾았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왔던 1909년 2월 대한인 국민회는 샌프란시스코의 한인 친목인 대한인 국립협회와 하와이 한인 합성협회가 통합돼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 그
시대는 베이브리지가 지나가고 있고 다리 밑 공터에는 주차장이 들어서 있어 대한인민회의 흔적 남아있지 않았다. 이어 우리는 상친목회 한인회를 찾아갔다. 상친목회는 하와이의 한인 노동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이주하면서 조직한 단체로 그 후 국립협회로 발전했다가 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면서 대한국민의 중앙총회 건물에서 흥사단을 발족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족 의열 투쟁사의 첫 번째 사건인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의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에 제가 교통에 고통스러워 못 견디니까 제가 보니까 내장에서 전부 그냥 파란색이 나요. 썩어서. 이게 가는구나. 그게 다 담궜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되고 여기는 끝도 없었고 이게 강한 거.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의거가 일어난 것은 1908년 3월 23일 한국 정부의 외교 고문으로서 친일 행동을 벌여온 미국인 스티븐스를 두 의사 총살로 응징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가 미주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그날의 의거 때문이다. 저면에 와서 쏜 거야, 뒤에서.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때 따라 나가서 장인환이가 쏜 거야. 이제 페리가 지금 현재 페리 타는 데가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죠.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장소가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앞에서 저격을 했다는 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변형이 되질 않았어요. 변형이 되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줄까지도 이 간격하고 다 똑같이 다 자로 다 잰 겁니다. 이거는. 당시 스티븐스는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 페리 빌딩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 순간 권총을 들고 대기 중이던 전명훈이 먼저 앞으로 다가가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불바로 말았다. 이때 스티븐스의 뒤에서 역시 권총을 들고 기다리던 장인환이 즉시 세 발을 발사했고 이틀 후 스티븐스는 절명했다. 한국 정부의 외교 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화하는 글을 발표하는 등 친일 행동을 벌여오던 스티븐스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다. 이날의 의거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보다 1년 반 앞선 거사서 미국 사회의 일제 침략의 야욕을 폭로하는 의열 투쟁이었다. 이곳이 바로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스를 저격한 현장.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지만 전명훈과 장인환 의사는 오직 구국의 의열 정신으로 스티븐스를 응징함으로써 대한인의 기백을 온 눈에 알렸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그렇게 한민족 의열 투쟁사의 첫 장을 장식했다. 대한인국민회의 중앙총부이자 흥사단이 창립된 것도 이곳 샌프란시스코. 그 중심에는 도산 안흥호 선생이 있었고 그를 주도로 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독립운동은 미주 어느 곳에보다 활발했다. 일제 포갑이 최고조에 달하던 1920년 노백린 장군은 샌프란시스코 200km 지점의 윌노우즈 지방에 비행기 학교를 세웠다. 이 비행기 학교는 미국 내에서 농토를 가지고 있던 교포 김종림에 의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무상 제공됐다. 이러한 교포들로 인해 우리의 독립운동이 세계 역사상 보드문 한민족의 공운동이었음을 널리 알리게 됐다. 이 비행기 학교는 우리 민족 최초의 공군으로 일제강점기에 이국 땅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한 선각자가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큰 감명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의 세 번째 답사지는
거리는 로스앤젤레스였다. LA는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새로운 무대가 된 곳이다. 1913년 안창호 선생이 LA로 이주하면서 대한인 국내 중본부와 흥사단을 LA로 옮겼던 것이다. 우린 먼저 대한인 국민의 건물이 그대로 나있다는 제프슨 거리로 가봤다. 1938년 건축된 후 그대로 보존된 대한인 국민회. 오른쪽에는 로스앤젤레스 연합장로교회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색아랜 단층 벽돌 건물. 그러나 당시 그곳은 독립운동의 주요 본부로 사용됐다. 현관 벽 위에 선명하게 부각된 대한인 국민회 총회라는 현판은 그 역사를 생생 간직한 듯했다. 국민회가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국민회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1938년에 교포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본부를 이현지 건물을 짓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정확하게 1938년이고 그때의 국민회관 건물을 이 자리에 지은 최초의 한국군대 해외 첫 돈을 모아서 지은 그 자체의 국민회관이고 저 옆에가 제퍼슨 한인연합장교회인데 그것도 똑같이 1938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초년 국민회관에서 국민회 본부에 여기서 아주 너무 역사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때부터 저서 잘 관리해서 1970년대, 80년대까지 여기서 여자 애국단이 쭉 여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국민회 분들이 바로 저 교회 다니시고 이 국민회를 오셔서 행사를 주관해서 이 국민회가 그러니까 1938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민회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본산이었던 대한인 국민회. 그래서 이곳은 애국군이라고도 불린다. 국민회에서는 긴 신한민보를 발행해 국내외 한민족의 항일민족 언론을 이끌었는데 회관 창고에는 신한민보를 인하던 인쇄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또 초대 중앙 총회장인 안창호를 비롯해 역대 총회장의 일이 새겨진 명패판 등도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다. 미주 한인의 항일 민족운동을 실증하는 구체적 유물들의 정리가 시급해였다. 이에 남아있는 항일 민족운동의 또 다른 유적, 흥사단 중앙회관. 이곳은 안창호 선생이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던 곳으로 1970년까지도 흥사단 중앙회관으로 사용됐다. 3, 4, 2일 341 사우스 캐타리나라는 주소입니다. 네, 이것에 온 게 1938년 32년 되겠네요. 네, 휘그로라 옛날에 그 다운타운에 이제 휘그로라는 그 흥사단 단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흥사단 본부를 이것에 다 옮겨서 38년에 그 후부터 계속 유지를 해오다가 여기 역사가 아주 깁니다. 여기 2차 대전을 치르고 여러 우리 선배들이 공신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흥사단 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돈을 거두는데 열심히를 해서 전국에 다 주고 여기에서 1946년에 본부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부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운동의 목표를 국권 회복과 조국 증진에 두고 그를 구현할 인재를 양성하는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안창호 선생의 사가가 위치한 남가주 대학. 선생의 사가는 현재 대학 내에 보존돼 있다. 당시 LA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가 거주하던 저택으로 1932년 상해에서 일경에 체포된 후 조국이 광복 때까지 부인 이혜린 여사와 그의 가족이 이곳에 살았다. 이청 갔었어요. 그때 가족 패밀리가 몇 명이 됐어요? 다 했었죠. 큰오빠 필선, 작은오빠, 저, 동생 수라, 막내 필요. 근데 필요는 동시 아버지 못 본 사람이죠. 막내 아버지 보질 못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어머니가 늘 말하는 거 듣고 우리는 나도 없이 자랐으니까 이 집에서는 그저 젊은 아이들 다 매우면 우리나라 어떻게 찾는 거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사상가이며 사회개혁가, 정치가였던 안창호 선생. 그의 인생 말 그대로 애국, 애족, 애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의 60평생은 오늘날까지 정치, 사회, 교육 등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생에 따르게도 아버지는 민족과 결의 사랑의 표본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우리는 어릴 때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때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세상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미국에서 다 늙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씩 한국 성비는 깊이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 분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안창호 선생의 사가를 들어 우리는 미국 서부 지역의 항일 동분동 사직지 답사를 마쳤다. LA를 떠나 이번엔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이동했다. 먼저 필라델피아를 찾았다.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박사가 중심이 돼 독립외교를 펼쳤던 지역이다. 또한 미주 지역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가 모여 자유대회를 열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우리는 자유인 대회 열렸던 리틀 극장과 서재필 박사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필라델피아의 사적지를 찾아보려 했다. 델란시 에비뉴, 자유인 대회가 열렸던 리틀 극장 이곳에 위치해 있었다. 자유인 대회는 1910년 4월 14일부터 3일간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알리기 위해 열린 대규모 한국인의 모임이었다. 모임은 서필 박사의 주선으로 소집했다. 그 당시는 여기가 뭐 쇼도 하고 영화도 틀고 아주 종합 극장이었는데 지금은 부정기적으로 쇼나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리틀 극장에는 이승만, 서재필, 조병욱, 김병직 등을 비롯해 선교사와 유학생 등 한인 150여 명 모였다. 그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미국 독립기념관까지 행진을 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대회는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독립의 당위성 천명하는 독립선언서 낭독을 끝으로 폐막됐다. 문화예술의 거리다. 한국이 저도 옛날부터 맹종이나 춤으로 가는 그런 아주 소중한 문화의 거리가 아니죠. 자유인 대회에서는 서재필 박사와 이승 박사의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림을 채택을 하는데 이 박사가 대림을 직접 읽으면서 이대로 그냥 만담처럼 하자. 그랬고
서재필 박사는 안 그렇다. 개인 자체가 우리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미국 동부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奔투한 서재필 박사. 이곳은 그가 주관하던 한국통신부 건물이 남아있는 자리이다. 한국통신부는 국제적 규모의 한국신의회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지인 한국평론을 간행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미국 전역에 알리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당시에는 8층 이상의 건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3층만 남아있다. 여기 한국통신부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스나트 1994번 여기가 옛날에 있던 이름이 위에트맨인데 통신부가 825에 있었으니까 그때로 봐서 적어도 8층 이상 건물인데 지금 후보에는 버려버리고 3층 건물만 지금 남았습니다. 서재필 박사는 1925년부터 1951년 서거할 때까지 25년간 필라델피아에 거주했다. 박사가 거주했던 저택은 현재 서재필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저택을 인수한 서재필 기념재단이 1990년 서재필 기념관으로 명명한 것이다. 재단이 잘 관리하고 있어 곳곳에 필요한 표지물의 수치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다. 6년 동안 사시식을 저희 서재필 기념재단에서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표시판은 펜실베니아 주정부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살던 이런 도시를 이렇게 사적지로 만들어서 히스토리컬 마크로 붙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은 한 2에이커 정도 되는 땅이고요. 저희 재단에서 1990년에 기념관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개관했습니다. 자연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자연을 사랑하며 의사로서 환자 돌보기도 했던 서재필 박사. 기념관은 독립운동가이자 의술인으로서 그리고 자연인으로서의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었다. 기념관은 현재 한국 이민 역사에 관한 도서실과 연구실, 회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내부에는 당시 선생의 유흥과 이민 역사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전시돼 있어 미주 지역의 독립운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재필 박사를 띠는 곳은 서재필 기념관뿐이 아니었다. 펜실바니아주 델웨어 미디아시 장미공원. 이곳에서도 기념비를 세워 결의의 선각자였던 서재필 박사를 기념하고 있었다. 그의 조국 독립 정신은 곳곳에서 기억되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서재필 박사처럼 기념물이 잘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답사를 통해 그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주요 사적지 찾아 우선 표시물이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방으로 봐서도 자기들이 잘해 못 잘해. 그 각국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그 가운데서 중요한 데만은 우리가 우선 표심을 어떠한 나이 보고 이거 이렇구나 하기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우리 이 위원회의 목적입니다. 그 4개 지역에 순대되어 있는 우리
독립운동 사적들 찾아서 거기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대부분이 다 마모가 되고 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면서 옛날에 그런 그 자료라든가 기념관들이 거의 다 소멸이 되어버리고 이런 거를 이제 그 비석이라든가 표지석이라든가 또 필요하면은 그 뭐 기념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초식으로 어디다가 세워야 될지 미주 같은 데만 하더라도 그 7, 8개 지역에 그 많이 산재도 있고 그래서 일단 산재 단체에서 그 사전 조사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워싱턴 DC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의 답사 일정은 이렇게 끝이 난다. 미주역 독립운동사의 마지막 답사지는 워싱턴 DC였다. 워싱턴에서는 주요 사적지로 남아있는 구미위원부와 주미공사관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구미위원부가 만들어진 것은 1919년 9월, 같은 해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선임되자 이 박사는 그해 9월 프랑스 파리에 설립됐던 주 파리 위원부와 필라델피아에 설치됐던 대한민국 통신부를 통합해 워싱턴의 구미위원부를 조직한 것이다. 그리고 김규식, 이대위, 임병직 등에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구미위원부는 당시 노스웨스트 H 스트리트 1314번지에 있는 빌딩의 사무실을 두고 1920년까지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워싱턴시 중심에 있는 그 빌딩은 헐리고 그 자리에는 현재 1950년에 신축한 뉴욕 애비뉴 장로교회가 웅장하게 세워져 있다. 구미위원부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구미위원부가 위축된 것은 1920년부터 1922년에 개최된 워싱턴 국제회의가 독립운동에서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본부도 몇 차례 옮겨다니는 고난을 겪었다. 1927년부터 30년 김현구 등이 운영하던 시절의 구미위원회 본부는 현재 파크로드 1310번지에 붉은 2층 양옥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를 워싱턴 DC 역사 소사이티에서 가지고 있어. 그걸 내가 잠깐만 지우고 계세요. 이게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발행한 겁니까? 1888년. 88년. 조선지요. 이좀만. 그만. 1888년. 네. 그때 포스트카드를 만들었어요. 포스트카드를 만들었어요. 왜? 야, 왜 그줄 아죠? 우리 공간이 굉장히 유명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복을 입고 관복을 입고 갓을 쓰고 그 부산으로 이 관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카드를 만들었어요 당시. 이 길을 가면은 소리가 나. 엽서 속에서나마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해한제국 주미공사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석지다. 주미공사관은 1880년대부터 대미 외교 중시한 조선정부에 의해 워싱턴 DC에 설치됐다. 처음에는 국정양 공사가 부임해 오스트리트 1513번지의 3층 건물 임대 사용했고 1891년 7월 28일부터는 현재 건물 매입해 주미공사관으로 사용했다. 그 후 1905년까지는 공사관으로 사용했으나 국권을 빼앗기면서 건물이 일제에게 넘어갔고 곧 미군에게 매도됐다. 독립운동의 사적지로서 보존이 요구되는 또 하나의 현장이었다.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이영만리 미국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애국지사들. 조국 광복 반세기 지난 지금 그들의 발자취는 덜어는
모습 그대로 더러는 보존의 손길 기다리며 그곳에 남아있다. 그 모두를 오늘에 되새기는 일은 이제 독립된 조국이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인 것이다.